여러분, 지금 거울 속에 비친 검버섯이 단순히 세월이 흐른 흔적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장기가 보내는 처절한 죽음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셨나요? 늙어 보이는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거울 보기가 두려운 여러분을 위해 막걸리에 이것 한 스푼을 섞어 바르는 비법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밀가루나 꿀 한 스푼입니다. 이 천연 폐기 표피의 각질을 정리하고 배곡처럼 밝히는데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은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피부에 검은 반점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생긴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달 사이 갑자기 잿빛이나 흑빛으로 넓게 번지기 시작하고 예전과 다르게 몸이 무겁고 다리가 붓는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부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 안의 필터인 신장이나 간이 제 기능을 못해서 독소가 혈관을 타고 피부로 뿜어져 나오는 치명적인 흑색 경고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급성장기 부전 환자들 중 무려 30%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맹신하거나 겉모습만 가리는 데 집착하다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였습니다. 그분들은 비싼 화장품으로 겉만 닦아내면 괜찮을 거라 믿었지만 속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주변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즙을 상복하시거나 피부과 대신 소문만 믿고 검증 안 된 파에게 의존하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신장을 살리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비극을 막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응급실과 수술실, 그리고 중환자실을 오가며 수많은 환자의 생사를 직접 목격하고 지켜온 의사 최준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저 그런 뷰티 정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검버섯 뒤에 숨겨진 내장 건강의 진실과 피부를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막걸리가 왜 우리 피부의 기미와 검버섯을 지우는 데 효과적인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막걸리를 다 마시고 나면 병 바닥에 하얗게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지개미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발효의 정수가 모인 보물덩어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찌꺼기라고 생각하고 버리지만 이 안에는 피부 재생을 돕는 유산균과 효모 성분이 가득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의 피부과학연구보고에 따르면 이 지개미 속에는 코직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코직산은 우리 몸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인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피부는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을 받으면 세포 안에서 티로시나아제 효소가 활성화되어 멜라닌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데 코직산이 이 화학 반응 과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행된 임상 연구 결과에서 코직산을 적정 농도로 사용했을 때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멜라닌 합성 농도가 최대 60%까지 감소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파는 수십만 원짜리 고가 미백 에센스에도 이 발효 효모 성분이 핵심 원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피부 겉면에 쌓인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그 자리에 생체 영양 성분을 채워주는 생리학적 원리입니다. 이제 집에서 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한 추출 방법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사오신 막걸리 병을 습관적으로 흔들지 마시고 냉장고에 똑바로 세워두세요. 6시간에서 하루 정도 그대로 두면 영양분이 가득한 지개미가 병바닥으로 온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서 냉장고에서 꺼내보면 위에는 맑은 액체가 떠 있고 아래에는 하얀 침전물이 묵직하게 쌓여 층이 확실하게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병을 살살 기울여서 위에 뜬 맑은 액체는 따로 따라내시고 병 바닥에 남은 걸쭉한 하얀 침전물만 그릇에 숟가락으로 긁어서 담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할 고농축 지개미 원료입니다. 이 지개미 두 숟가락에 밀가루나 꿀을 1대 1 비율로 섞어주시면 되는데 밀가루는 촘촘한 구조로 모공 속 노폐물을 흡착하고 꿀은 공기 중 수분을 끌어당겨
튼튼한 보습막을 형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료적 철칙이 있습니다. 이 팩은 자외선과 만나면 감광 작용을 일으켜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햇빛이 없는 밤에만 사용하셔야 하며 도포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또한 노년층은 노화로 인해 피부 보호막이 매우 얇아진 상태이므로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 귀 뒤쪽이나 팔 안쪽 연약한 부위에 소량 발라보고 10분 정도 기다려보는 사전 패치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가렵거나 붉게 달아오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부작용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해드린 막걸리 팩이 겉 피부의 각질을 정리하고 일시적으로 밝게 만드는 데는 분명히 의학적 근거가 있고 효과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25년의 의료 경험을 걸고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려야 할 정말 무서운 의학적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팩을 아무리 정성껏 발라도 검버섯이 옅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얼굴이 점점 잿빛이나 흑빛으로 넓게 번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요독성 색소 침착이라는 매우 치명적이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장기마다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특히 신장이 그 핵심적인 역과 장치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우리 몸속의 온갖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깨끗하게 걸러내어 밖으로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고 이 필터가 낡아서 고장이 나면 밖으로 나갔어야 할 독소들이 갈 곳을 잃고 혈관을 타고 온몸을 떠돌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요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독소들이 결국 피부의 얇은 모세혈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며 이것이 바로 피부를 검고 칙칙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많은 분이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쓰시지만 장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검은 독소는 겉에서 아무리 닦아내고 지워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수구가 꽉 막혀서 오물이 역류하는 세면대에 깨끗한 물만 계속 틀어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장기가 피부를 통해 보내는 이런 조용하지만 강렬한 의학적 경고들을 제때 알아채고 대비하기 위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튼튼하고 과학적인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요독이라는 괴물은 단순히 피부색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멜라닌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자극해서 검버섯을 더 크고 깊게 뿌리내리게 만듭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의 진료실과 수술실을 지키면서 피부가 갑자기 흑빛으로 변한 분들이 결국 만성 신부전이나 간 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저에게 오셔서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어두워진 줄로만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 안의 상태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에만 값비싼 분칠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요독이라는 독소가 혈관을 타고 여러분의 얼굴을 덮치고 있는데 단순히 팩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이 독소들은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곳인 피부 모세혈관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색소를 지워지지 않게 고착시킵니다. 평소보다 검버섯이 유난히 진해지거나 얼굴이 붓는 느낌이 동시에 든다면 그것은 피부과가 아니라 내과적인 정밀 검사가 시급하다는 여러분 몸의 처절한 비명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는 이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구체 역과율이라는 생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학적 지표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사구체 역과율은 우리 콩팥이 1분 동안 얼마나 많은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느냐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이 수치는 야속하게도 우리가 40살을 넘기는 순간부터 매년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리적인 노화의 과정입니다.
60살이 되면 젊었을 때보다 여과 기능이 이미 20% 이상 줄어들어 있고 65살이 넘으면 우리 몸의 필터는 이미 낡아서 작은 과부에도 쉽게 망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살의 이 여사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여사님은 평소 얼굴에 생긴 짙은 반점을 단순한 노인성 검버섯이라고 확신하셨고 그 반점을 가리기 위해 매일 막걸리 팩을 하고 두꺼운 화장으로 덮는 데만 온 신경을 쏟으셨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녀의 피부는 이미 심각한 독소 침착이 진행 중이었고 콩팥은 피를 걸러내지 못해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한계치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여사님은 평소처럼 얼굴에 팩을 얹고 잠자리에 들려다가 갑자기 가슴이 옥죄어오는 극심한 호흡 곤란을 느끼며 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폐는 이미 밖으로 나가지 못한 물로 가득 차 있는 폐부종 상태였고 콩팥 기능은 투석을 고려해야 할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피부의 색깔 변화를 단순한 미용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장기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로 받아들였다면 상황은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독소는 소변으로 나가지 못하면 혈관을 타고 역류하여 피부의 가장 약한 모세혈관에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피부를 잿빛으로 변하게 하고 검버섯을 더 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며 단순히 잡티를 지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사구체, 여과율은 조용히 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붓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면서 피부까지 칙칙해진다면 그것은 필터가 꽉 막혀서 몸 안에 쓰레기가 넘쳐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여사님은 응급실 침대 위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까매지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것이 내 생명을 앗아갈 신호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입니다. 25년간 현장을 지키며 제가 본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이 피부가 보내는 이 정직한 보고서를 미용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요독이라는 독성 물질에 노출되기 시작하고 이것은 피부 세포의 멜라닌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하여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색소를 고착시킵니다. 겉 피부의 각질을 아무리 막걸리 팩으로 걷어낸들 혈액 속에 가득 찬 이 끈적한 독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피부는 결코 백옥처럼 맑아질 수 없습니다. 이 여사님의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수많은 어르신이 겪고 있는 소리 없는 위기의 단면입니다. 우리는 모두 40 이후부터 조금씩 장기의 여유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60이 넘는 순간부터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도 장기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사님의 사례처럼 우리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히 몸이 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피부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사인 모세혈관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막걸리 팩을 발라보지만 속에서는 이미 피부를 병들게 하는 3가지 사기꾼 같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첫 번째 혈관 파괴범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뜨끈한 찌개나 국물 속에 숨어있는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국물 요리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엄청난 양의 소금은 혈액 내의 삼투압을 급격히 높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밖의 수분을 혈관 안으로 강제로 끌어당기게 되고 결국 가느다란 피부 밑에 혈관들의 압력이 견디지 못할 만큼 치솟아 혈관벽이 터지거나 늘어지게 됩니다. 터진 혈관에서는 혈액 성분이 새어나와 피부 조직 사이에 고이게 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뭇거뭇한 색소 침착으로 굳어지는 병리적인 기전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짠 음식을 조금 드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피부 밑에서는 미세한 혈관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믹스커피나 단 음료 속의 당분이 만들어내는 최종 당화 산물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에이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 몸속의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찌꺼기 같은 물질입니다. 이 독성 물질은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는 콜라겐에 들러붙어 콜라겐을 딱딱하게 경화시키고 변색하게 만듭니다.
원래는 고무줄처럼 탄력 있어야 할 피부 조직이 이 당화 현상 때문에 설탕을 입힌 과자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며 결국 깊은 주름과 검고 칙칙한 피부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은 이 당화산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피부 노화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치명적인데 그것은 바로 혈압약을 내 마음대로 끊어버리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컨디션이 좀 괜찮아졌다고 해서 혹은 약을 오래 먹으면 몸에 해로울까봐 임의로 혈압약을 중단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혈압약은 단순히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한 피부 모세혈관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약을 끊어서 혈압이 널뛰기 하듯 변동하기 시작하면 피부로 가는 미세한 혈류 통로가 좁아졌다가 터졌다가를 반복하며 영양 공급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영양을 받지 못한 피부 세포는 아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피부는 사막처럼 메마르고 검버섯이 꽃을 피우듯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여러분의 몸을 망치려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저 맛있는 국물을 드시고 싶었고 기운이 나서 약을 잠시 잊으셨을 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의학은 냉정하게도 그 작은 습관의 대가를 여러분의 피부와 건강으로 돌려줍니다. 그렇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피부 혈관을 찢어버리고 검버섯을 만들어내는 이 세 가지 악습을 과감히 끊어내겠다고 저와 약속하신다면 지금 댓글창에 결심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는 그 두 글자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백옥 같은 피부를 되찾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가장 강력한 의학적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그 결심이 있다면 저는 25년의 모든 의학 지식을 동원해 여러분이 다시 맑은 안색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피부가 숨을 쉬고 여러분의 노후도 눈부시게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혈관 파괴의 습관들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해지기 위해 혹은 피부를 맑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스스로 선택한 민간요법의 역설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피부가 칙칙해지고 검버섯이 올라오면 간이 독소로 가득 찼다고 스스로 진단하고는 몸에 좋다는 온갖 즙과 약초 달인 물을 찾아 드십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수많은 중환자를 돌봐온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약해진 장기에 대고 반가쇠를 당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72 새해 김 여사님 사례를 통해 그 무서운 의학적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평소 건강에 자신감이 있으셨고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이 어두워지자 간 해독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진한 칡즙과 헛개나무 달인 물을 매일 1리터씩 정성스럽게 들이켜셨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혈액을 씻어내고 검버섯을 지워줄 보약이라고 굳게 믿으셨지만 의학적인 결과는 정반대의 비극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전해질 조절에 필수적인 칼륨이라는 성분은 평소에는 심장과 근육의 움직임을 돕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역과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의 신장은 이 칼륨을 처해로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아져 있습니다. 김 여사님이 마신 고농축 즙 속에 들어있던 엄청난 양의 칼륨은 신장의 방어선을 순식간에 뚫고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체계는 완전히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김 여사님은 응급실로 실려오실 당시 이미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독소가 배출되지 못해 황달과 요독이 뒤섞인 기괴하고 새까만 흑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검버섯은 오히려 혈액 속에 농축된 독성 물질 때문에 더 짙고 흉하게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몸을 살리겠다고 선택한 행위가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약으로 변해버린 의학적 비극입니다. 많은 분이 천연 재료니까 혹은 농축된 즙이니까 몸에 더 좋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지만 노년층의 장기는 그런 고농도의 성분을 받아낼 여력이 없습니다.
신장의 필터 구멍은 이미 좁아지고 낡아 있는데 그곳에 칼륨 폭탄을 들이부으면 필터는 순식간에 찢어지고 심장은 멈추게 됩니다. 김 여사님은 다행히 응급 혈액 투석을 통해 고비를 넘기셨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장기의 손상은 돌이키기 힘든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장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급성 신부전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즙 섭취와 약초 달인 물에서 기인한다는 통계가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부를 맑게 하고 백옥 같은 안색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검증되지 않은 진한 액체를 마셔서 장기를 공격하는 일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속이 깨끗해야 겉이 빛난다는 말은 맞지만 그 방법이 장기를 폭격하는 고농축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심장은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서게 되고 그 신호는 여러분의 거울 속 어두운 안색으로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을 72세 김 여사님의 눈물 섞인 사례를 통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김 여사님의 안타까운 사례가 잘못된 해독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야기는 의학적으로 올바른 정화가 만들어내는 진짜 기적에 대한 것입니다. 피부는 결국 우리 몸 안의 필터가 얼마나 깨끗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생리학적 결과물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64세의 박 여사님은 갑작스럽게 온 얼굴을 덮어버린 거뭇거뭇하고 잿빛인 반점들 때문에 대인기피증과 심각한 우울증까지 앓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수백만 원을 들여서 피부과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하나 고민하며 저를 찾아오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피부겉이 아니라 내장 장기의 역과 기능을 먼저 살려야 한다고 처방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몸의 역과 기능이 다시 살아나고 장기 기능이 안정화되면 혈액 속에 떠돌며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고 괴롭히던 요독들이 비로소 갈 곳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지시한 철저한 저염 식단과 처방된 약물 복용, 그리고 체계적인 수분 섭취 원칙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이렇게 내부 장기의 방어선이 다시 구축되자 혈액 속의 고여 피부를 흑빛으로 만들던 독소들이 비로소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의 순도가 높아지자 정말 거짓말처럼 얼굴을 덮고 있던 잿빛 반점들이 옅어지기 시작했고 비싼 레이저 시술 없이도 예전에 맑고 윤기 나는 백옥 피부를 스스로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 생리학이 증명하는 진짜 백옥 피부 회복법이자 제가 25년간 임상 현장에서 목격해온 가장 본질적인 치유이자 아름다운 회복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장기 건강이 진짜 피부를 살린다는 이 엄중한 의학적 진실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꾹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움직여서 지금도 거울을 보며 단순히 피부병인 줄 알고 절망하고 계실 수많은 어르신과 환자분들에게 이 희망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박 여사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은 독소가 혈액 밖으로 정상적으로 빠져나갈 길만 제대로 열어주면 스스로 정화하고 다시 빛을 내는 놀라운 복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부에 침착되었던 요독성 성분들이 사라지면 모세혈관의 혈류가 개선되고 피부 세포는 비로소 정상적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속이 깨끗해지면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던 그 칙칙한 그림자가 걷히고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맑은 안색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의학은 결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장기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백옥 피부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정직한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피부에 나타난 색깔의 변화는 결국 우리 몸 안에 수만 개의 필터가 보내는 정직한 보고서이며 그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피부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옥 같은 피부는 단순히 겉을 닦아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맑은 혈액이 온몸을 막힘없이 순환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건강의 훈장입니다. 박 여사님은 이제 더 이상 거울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정도로 자존감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정화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누구나 박 여사님처럼 눈부신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 여사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 같은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여러분도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생존 수칙만 제대로 지키신다면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몸속의 필터인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독소가 어떻게 우리 피부를 망치는지 의학적인 메커니즘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고 혈액을 맑게 하여 백옥 같은 피부로 되돌리는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칙들은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중환자와 노년층 환자들을 돌보며 정립한 의학적 정수입니다. 첫 번째 생존 수칙은 바로 여러분의 현재 장기 상태에 맞춘 개인 맞춤형 수분 대사의 실천입니다. 흔히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들이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역과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의 신장에는 이것이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혈관 속의 독소를 씻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혈관 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여 오히려 심장과 신장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담당하는 주치의가 허락한 하루 수분 섭취량 범위 내에서 맹물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입안을 적시듯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은 혈관 속에서 끈적하게 농축되어 피부를 흑빛으로 만들던 요독의 농도를 부드럽게 희석해 줍니다. 이렇게 희석된 독소들은 신장의 역과 부담을 줄여주어 비로소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기 시작하며 여러분의 안색을 맑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생존 수칙은 여러분의 피부 미세혈관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혈압 방어선을 끝까지 사수하는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혈압약을 그저 수치만 낮추는 독한 화학 약품으로 오해하시고 몸에 해로울까봐 혹은 컨디션이 조금 좋아졌다는 이유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려 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혈압약은 여러분의 연약한 피부 및 모세혈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튼튼한 생명줄이자 방패입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혈관 내 압력이 요동치면 피부로 가는 미세한 영양 공급로가 파괴되고 그 결과 피부 세포는 산소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양을 받지 못한 피부는 사막처럼 메마르며 결국 지워지지 않는 거뭇한 반점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주치의가 처방해준 약은 단순히 혈압 수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기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방어막이니 의사의 지시 없이는 단 한 알이라도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강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칙은 칼륨을 철저히 제거한 항산화 식단의 구성입니다. 피부 염증을 낮추고 혈류를 맑게 해주는 양배추나 무 같은 채소는 분명히 우리 몸에 유익한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례에서 보셨듯이 노화된 신장에는 채소 속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심장 근육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소를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으니 여기에 의학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채소를 드실 때는 반드시 잘게 썰어서 따뜻한 물에 충분히 데친 후에 그 물은 미련 없이 버리고 건더기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렇게 채소를 데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위험한 칼륨은 물속으로 빠져나가고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항산화 성분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피부를 맑게 만드는 항산화 영양소를 흡수하는 가장 과학적인 조리법입니다. 여러분, 속혈관이 맑고 깨끗하게 정화되어야만 겉피부 또한 백옥처럼 눈부시게 빛날 수 있다는 이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수칙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기가 다시 숨을 쉬게 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 강령입니다. 여러분이 이 규칙들을 성실히 이행하며 스스로의 몸을 아끼고 사랑할 때 거울 속의 안색은 비로소 화답하게 될 것입니다. 의학은 여러분의 정직한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백옥 같은 피부와 건강한 심장을 지키는 이 생존 수칙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려 찬란한 노후의 밑거름이 되기를 저 최준혁이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의학적 진실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검버섯이 마법처럼 사라진다거나 바르기만 하면 무조건 얼굴이 하얘진다는 자극적인 화장품 광고들이 현재 유튜브와 인터넷 세상에 독버섯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의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몸 내부의 근본적인 정화 과정 없이 단순히 겉에만 바르는 제품으로 백옥 피부를 얻겠다는 생각은 여러분의 소중한 장기가 서서히 망가져가는 것을 방치하는 지극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속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저 겉만 번지르르하게 가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제 영상을 끄고 구독을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직 자신의 생명을 진심으로 아끼고 의학적 진실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 분들만을 위해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한 모든 의학적 지식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적 정보일 뿐이며 절대로 전문의의 실제 진료와 처방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만약 여러분의 피부색이 갑자기 흑빛으로 변하거나 피로감과 부종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절대 인터넷 검색이나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의존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지체 없이 가장 가까운 내과를 방문하여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제가 앞서 강조했던 사구체 여과율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여러분 몸의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학적으로 점검받으십시오.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정보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해지고 싶은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무분별한 상술에 결코 휘둘리지 않는 현명함이 지금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진정한 백옥 피부는 정직한 치료와 올바른 습관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만 비로소 꽃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잘못된 의료 정보에 속아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비명을 무시한 채 피부만 가리는 것은 마치 불이 난 집안에 예쁜 커튼을 달아 불길을 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허망한 짓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생명력은 여러분의 내부 장기가 건강하게 숨을 쉬고 혈액이 맑게 흐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의학적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국 우리의 피부는 우리가 평생 살아온 식습관과 장기의 건강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임상 이력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의학적인 조언들을 가슴 깊이 기억하시면서 지금 바로 곁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이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안색을 의학적인 시선으로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검버섯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내장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운 투석기나 차가운 응급실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속부터 깨끗하게 정화하는 생리학적 회복을 저와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과 실천의 의미로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단어는 단순히 게시판에 적히는 글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살피겠다는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의학적 다짐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명과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도 이 소중한 생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의 곁에서 생사의 기로를 함께 지켜온 의사. 저 최준혁이 여러분의 빛나고 눈부신 배곡 같은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진실한 의학의 길잡이가 되어 끝까지 돕겠습니다. 속이 맑아야 겉이 빛나고 내부의 장기가 튼튼해야 진정한 아름다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강건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